안녕하십니까, 지식소매상입니다. 오늘은 디즈니를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CNBC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죠. 디즈니의 현 CEO인 밥 차펙과 전 CEO 밥 아이거 사이 관계가 심히 불편한 상태고 이들의 불화가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디즈니는 지난 1년간 크고 작은 이슈들로 인해 바람잘 날이 없었는데요. 주가도 작년 초에 $200 선을 깰 뻔하다가 실패하고 이후 쭉 하락해왔습니다. 대체 그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밥 아이거는 15년 동안 디즈니를 이끌면서 미디어 분야에서 존경을 받아온 인물로 평가됩니다. 뛰어난 인간관계 스킬로 할리우드 등 업계에서 탄탄한 네트워크를 유지했고 과감한 추진력으로 픽사, 마블, 루카스 필름을 인수하면서 디즈니를 글로벌 콘텐츠 왕국으로 일궈냈죠. 이렇게 디즈니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아이거는 밥 차펙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하고 곧바로 CEO 자리를 맡기면서 업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인수인계 기간이 따로 없었던 것은 둘째치고 밥 차펙이 디즈니에서 콘텐츠가 아니라 테마파크를 다뤄온 인물이라 의아해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또 아티스트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아이거와 달리 차펙은 숫자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업 수완에 집중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나 아이거는 차펙을 밀어줬습니다. 2020년 3월 11일 주주총회에서 내 후임으로 차펙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했으니까요. 차펙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지금까지 아이거의 업적을 곁에서 지켜보며 정말 많이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무척 훈훈한 분위기였죠. 그런데 교체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주주총회로부터 불과 하루 뒤 디즈니는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나 자사의 자랑인 전 세계의 놀이공원을 임시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죠. 이렇게 차펙이 CEO 자리를 꿰찬 지 얼마 안 돼 리더로서의 자질을 시험받고 있을 때 밥 아이거는 타임스 기자와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회사가 이렇게 커다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내가 밥 차펙과 디즈니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밖에 없다. 특히 내가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디즈니를 이끌기도 했고. 측근에 따르면 밥 차펙은 이 기사를 읽고 매우 화가 났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해가 가죠. 가뜩이나 전임자의 인기가 너무 많아서 부담이 큰 상태라 빨리 자신의 입지를 다져야 하는데 전임자가 팔을 걷어붙이면서 자신이 구하지도 바라지도 않은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으니까요. 기사에 따르면 바로 이때부터 두 남자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밥 차펙은 CEO가 된 이후부터 숨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를 중심으로 콘텐츠 사업 강화를 위해 대규모 조직 개편을 감행했고 마블의 블랙 위도우 개봉 후 스칼렛 요한슨과 법적 문제도 불거졌죠. 문제는 전임자와 후임자가 서로 토의하며 어려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는 이상적인 그림이 아니라 전임자의 그림자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둘은 거의 소통을 하지 않았고 기업 전략에 대한 양측 내부 의견은 서로 달랐으며 차펙이 주요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야기를 나누는 측근 몇 명이 있었는데 여기에 아이거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편한 기류는 계속됐습니다. 작년 6월 아이거는 디즈니 이사회 의장으로서 경영진과 마지막 야유회에 참석했는데요. 그는 디즈니가 창의성과 아티스트를 중시해야 하며 데이터만을 맹신하는 회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가 봐도 후임자를 향한 말인 게 분명한데 차펙은 이어지는 답사에서 디즈니는 이제 데이터 기반 회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임자의 호소 섞인 조언을 전면으로 받아치는 말이었죠. 게다가 작년 말 아이거가 의장 자리에서 내려오기 전 송별 파티를 열었는데 차펙과는 서로 다른 테이블에 앉았고 건배사 중에도 후임자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남자는 송별회 내내 말도 거의 섞지 않고 최측근들과만 어울렸는데 자리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정말 불편한 시간이었다고 하네요. 사실 CEO 교체 과정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디즈니만 겪는 게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처럼 CEO 자리뿐만 아니라 세상까지 떠버리는 케이스가 아니면 전임자에 대한 평가가 좋을수록 후임자는 그의 입김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디즈니 같은 경우 이게 코로나라는 역대급 변수와 맞물렸고 대규모 조직 개편이라는 중대한 결정까지 겹쳤죠. 게다가 밥 아이거가 CEO였다면 비교적 부드럽게 넘어갔을 이슈들이 하나둘 터지면서 두 인물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했듯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블랙 위도우가 극장과 스트리밍을 통해 동시 개봉된 것을 두고 출연료 계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을 때 디즈니는 그의 출연료를 공개해버렸습니다. 이미 받을 걸 받았으니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아티스트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할리우드에서 인기가 많았던 밥 아이거는 해당 이슈가 터진 것에 대해 창피함까지 느꼈다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 내 동성애 교육 관련 정치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즈니가 거대 고용주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3학년생에게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대해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법이 통과됐는데 디즈니가 법안을 반대하지 않고 침묵했다며 비난받은 일이 있었죠. PC, 즉 정치적 올바름을 강조해왔던 디즈니였기 때문에 직원들이 느꼈던 배신감과 반발이 매우 컸습니다. 일부 직원은 공개적으로 CEO와 기업을 규탄하며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차펙은 디즈니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자신의 정책 전략을 유지하려 했으나 결국 커지는 논란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에게 사과 메시지를 전하고 플로리다 주 의원들에 대한 정치 자금을 중단했으며 동성애자 권리 옹호 단체에게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리고 디즈니가 사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물밑에서 싸웠으나 막지 못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디즈니의 조치가 충분치 않고 진심이 없다며 까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진보 좌파에게 굴복했다며 실망했다고 까이고 있는 상황이죠. 차라리 끝까지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으면 모르는데 처음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가 직원들의 반발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게 사회적 이슈로 이어지자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이미지에 타격이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디즈니 내부에서는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적인 문제에서도 잡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밥 차펙은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배급이라는 산하 조직을 만들어 디즈니 콘텐츠의 수익화, 스트리밍 사업, 예산 및 손익 계산에 대한 권한을 위임했는데요. 해당 조직의 책임자로는 차펙의 오른팔인 카림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임명했죠.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이 아닐 수 없는데 이리저리 분산된 권한을 한 곳에 집중시킴으로써 스트리밍으로 인해 변화 중인 업계 판도에 맞춰 자사의 콘텐츠를 깔끔하게 통제하겠다는 거죠. 이로 인한 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개봉한 메이의 새빨간 비밀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 극장이 아닌 디즈니 플러스에서 단독 공개됐는데 옛날엔 상상도 못할 콘텐츠 공개 방식이죠. 부서끼리 기싸움이 벌어지던 기존 조직에서는 이런 결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권력과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니까 이런 혁신적인 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느 회사든 예산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각 부처에서 예산을 관리했던 과거와 달리 관련 권한을 CEO의 최측근이 독차지함에 따라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아무리 논란으로 번복되더라도 리더의 가치는 결국 결과가 말해줍니다. 스티브 잡스까지 갈 것도 없이 일론 머스크만 봐도 알 수 있죠. 논란의 아이콘으로 이미지가 정착돼도 회사 실적이 잘 나오고 주가가 오르게 되면 최고의 리더로 추앙받게 됩니다. 특히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면 말이죠. 디즈니는 분명 지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적어도 어떤 전환점을 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코로나19로 엔터테인먼트 업계 판도가 바뀌고 스트리밍 서비스로 미디어 생태계도 바뀐 상황에서 디즈니는 전력을 다해 새 시대에 맞는 옷을 입으려 탈바꿈을 꾀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를 말해주고 있죠. 현재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는 약 1억 3천만 명. 디즈니는 2024년 말까지 구독자 2억 3천만 명에서 2억 6천만 명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만일 디즈니가 앞으로 탄탄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구독자 목표를 달성하고 디지털 전환에 성공하게 되면 밥 차펙은 디즈니를 위기에서 구해낸 것도 모자라 데이터 기반 차세대 기업으로 변화시킨 영웅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조직이 목표를 이루려면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내부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조직은 하나가 되기가 어렵죠. 데이터가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했던 밥 아이거의 경고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하죠. 과연 밥 차펙은 전임자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디즈니는 정치적 논란을 극복하고 글로벌 콘텐츠 왕자를 지킴과 동시에 디지털 개혁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디즈니의 다음 100년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권성엽입니다. 지금까지 지식소매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